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오늘은 좀 얘기거리 하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정가의 대통령 후보감들이 아주 철철 넘쳐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번 대통령 누구 감이 없다 이러고들 걱정했던 게 얼마 전까지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 타천으로 다 또 해야 된다고 모셔질 사람들, 이 이름이 수도 없이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 나라에 인재가 없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 나라의 복이라고 해야 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중에서 누가 실제로 대통령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되게 될지, 어쨌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앞길을 생각하면 좀 안쓰럽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안쓰러워할 그런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 자리 하나를 가려도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 청문회라는 걸 거쳐서 조리돌림을 당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 후보감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길바닥에서 조리돌림을 당해야 될 거니까 그 과정을 다 겪어내려면 참 작지 않은 고통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중에도 이제 많은 국민들 속에서 가장 가능성 높다고 주목받는 사람들이 몇 있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라고 해서, 사실 어느 인재라고 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이 속설은 언제나 틀림없이 참 잘 들어맞는 속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보면, 이들에게 좀 뭔가 좀 격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가 연전에 썼던 이제 한 칼럼, 일간신문에 썼던 한 칼럼이 다시 생각이 나서, 그때도 이제 선거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였는데, 그 칼럼이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음미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 인재를 구하고 또 인재가 세상을 만나가는 과정, 그 과정은 항상 그렇게 편편하지만은 않지요.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들, 인재들, 이런 사람들의 일생은 참 순탄하지 못한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쭉 모아놓은 그 책으로서는 역시 사마천의 사기 열전, 사기 중에서도 열전, 그 부분이 어떤 다른 책들보다도 참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기록이지요. 그 사마천의 열기 속에 나오는 숙손통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 진나라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나라의 고조 유방의 시대까지 그 2대 왕까지를 이제 함께 정치를 했던 당대의 정치인인데요.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숙손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설땅이라고 하는, 설나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진시황을 만나서 진시황 시대에서 제2대 황제까지를 이제 모시게 됩니다. 제2대 황제를 모실 그 당시에 호해라는 왕이었죠. 이호해라고 하는 이제 제2대 왕, 진시황의 아들. 한편치 않게 이제 왕위를 모략을 통해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이제 이런 황제인데, 그때에 진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동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이 상당히 작지 않은 규모로 퍼지게 된 때인데, 조정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많은 박사급들, 그러니까 모사들이죠. 머리 좋다는 사람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벼슬 중에 박사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숙손통도 이제 박사급에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모아놓고 왕이 물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들 보고 있나?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이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반란입니다. 당장 이러이런 장수를 보내서 진압을 하고
아주 혼을 내줘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진언들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왕의 기색이 별로 그렇게 편편치 않게 보였던 겁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간언을 했는데 왕은 속마음으로 그 정도는 일선에서 정리를 하고 말아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군사를 일으키고 뭐 이래서 중앙에서 군대를 보내고 이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기색이었죠. 이때에 숙손통이 딱 나섭니다. 나서서 언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폐하께서 이렇게 통치를 잘 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평안하고 저 폐하의 은공을 전부들 떠받들고 이러고 살아가는 때에 시골에서 일어나는 한 반란 같은 거, 그쪽에 있는 관리들이, 그쪽에 있는 장수들이 알아서 진압하면 될 일, 그건 단지 도적들로서 쥐새끼가 곡식을 훔치고 개가 물건을 물어가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무슨 이야기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현재 군수들과 군의들이 그들을 잡아들여 죄를 다스리고 있으니 조금 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호해가 무척, 황제죠, 무척 흡족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반란이라고 아뢰했던 신하들을 아주 혼쭐을 내죠. 그러고 나서 숙손통은 왕에게서, 황제로부터 비단 20피를 상으로 받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선비들이 그를 이제 비난을 합니다. 아니 선생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첨을 할 수가 있냐. 숙손통은 근데 거기에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뭘 모르시오. 나는 하마터면 호랑이의 입을 벗어나지 못할 뻔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그냥 그 길로 주랭랑을 쳐서 설당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호해왕의 심중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때 나서서 말 한마디 하고 도망갈 빌미를 잡지 않았다가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을 재빠르게 했던 거죠. 그 이후로 이 숙손통이 섬기는 주군은 수도 없이 바뀝니다. 진나라가 무너지면서 항량을 모시다가 항량이 전사하니까 회왕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회왕하고 대립한 항우한테 가서 휘하에 들어갔다가 결국 항우가 한왕 유방이에게 패하니까 한왕에게 항복을 해서 한왕, 한고조의 유방이의 망료가 됐죠. 당시 이제 서로 마주서서 싸우던 왕들, 이 왕들을 골고루 다 섬겼으니까 뭐 6명이나 왕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충신불사이군 같은 이러한 유교적 명제 같은 거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행보를 참 어찌 보면 난하게 하던 숙손통이 한고조를 만나면서 드디어 이러한 행보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한고조가 나라를 처음 세우고 그 이제 궁궐의 법도를 만들고 여의 규범을 만들고 말하자면 질서를 세우는 거죠. 이 작업을 해야 될 때 이 작업을 바로 숙손통에게 맡기고 숙손통이 이것을 전부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어떻게 모시며 신하들은 어떻게 거동하고, 하다못해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의 법도는 어떻게 하며, 제사를 지내면 제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질서 규범을 세우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담당을 하고서 황고조에게 청을 합니다. 이건 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법도에 관해서는 노나라에 많은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노나라는 누구의 제자들이 많았던 곳인가요? 공자의 제자들이 많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도 세우고 하는 데는 그쪽의 사람들이, 선비들이 많았겠죠. 거기 선비들을 제가 한 30명쯤 가서 데려다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노나라에 갔습니다. 노나라에 가서 그 선비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고조를 도와서 이 나라의 법도를 세우고자 하니 나하고 같이 좀 일을 해줄 사람 좀 나와라. 그랬더니 이제 노나라의 선비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죠. 당신은 말이야, 왕을 도대체 며칠 섬긴 사람이야?
그리고 그때마다 교묘하게 아첨하고 해서 살아남고 했던 사람 아닌가. 어떻게 그런 자가 예의 법도를 이제 와서 세우겠다고 하나. 우리 당신 같은 사람하고 일 못해. 이러고 면박을 당합니다. 그때에 이 숙손통이 껄껄 웃으면서 말합니다. 참 고루한 사람들이로군.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고서 그 속에서 그래도 자기를 따르겠다는 사람들 한 30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와서 결국은 그 이제 제도를 전부 정립하는 작업을 다 해내지요. 그래서 한고조의 총애를 받고 아주 요직을 이것저것, 그 당시에 한고조가 이제 초대 한나라 왕이니까 사직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직의 질서, 규범을 만드는 작업을 거의 도맡다시피 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신임을 받아서, 황제에게 신임을 받아서 자기는 영화를 누렸겠지요. 근데 자신을 따르던, 옛날부터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제 여럿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벼슬자리에 천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뭐야, 자기 혼자만 그렇게 좋으면 되는 거야? 자기가 어떤 행보를 했건 그렇게 따라와준 우리는 뭐야? 근데 그 불만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명도 안 하고 언급을 안 합니다. 변명을 안 하고 언급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보게들, 지금은 나라를 처음 세우는 때, 이때는 문신들보다는 무신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때야. 그들이 공을 세우고 그들이 먼저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을 해야 하네. 이렇게 이제 달래기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예약이 다 정비되고 이러고 나서 황제가 상을 내리게 되니까 그때 황금 500근을 이제 상으로 내리는데요. 거기다 더 붙여서 황제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저를 따라다닌, 이 어려운 때 따라다닌 이런 제 제자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이 나라의 기초 규범을 세우는데 공이 큽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발품을 팔아서 이게 다 만들어진 것이니 이들에게 벼슬을 좀 내려주십시오. 흔쾌히 그러라고. 그래서 그들을 전부 벼슬자리를 맡아주지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황금 500근을 고스란히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땠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뭐 보나마나 뻔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보스 역시 멋쟁이. 이렇게 했겠지요. 이렇게 이제 잘 나가던 숙손통이 또 고난에 부딪힙니다. 한고조에게 아끼는 총애하는 이제 총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후궁이죠. 거기서 난 자식을 너무 이뻐해서 이 한고조가 태자를 이 소생으로다가, 그 총희의 소생으로다가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막아 나서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이 왕조의 기틀을 처음에 세워야 하는 이런 때에 태자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태후의 지위에까지 문제가 생기는데,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저를 죽이고 하십시오 하시려면 이러고 이제 들이대는 거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황제에게 그런 거스르는 얘기 하려면 영린을 건드린다고 그러면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세에 눌려서 이제 한고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유방. 됐네. 내가 그냥 농담으로 좀 한 것일 뿐이니까 그만 좀 하시게. 그랬더니 거기다 또 들이댑니다. 황제가, 일국의 황제가 어떻게 이런 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런 일을 가지고 농담이라고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러고 쐐기를 받고 들이대지요. 죽여 나를. 결국은 한고조가 항복을 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위치를 만들고 거기서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어찌 보면 참 멋쟁이로 잘 이렇게 피해가면서 또는 지켜가면서 싸워가면서 만든 당대의 인재로 볼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숙손통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많이 갈립니다. 그 시대가, 그 숙손통을 바라보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는 참 뛰어난 인재로 평가가 되는가 하면 어떤 시대에서는 그는 기회주의자였다 또는 보신주의자였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학자들이 나오던 이런 시기도 있죠. 이런 때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치카 교수가 얘기했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현재 입장이 변하는 데 따라서 과거에 대한 설명, 해석은 계속적으로 바뀌게 마련이라는 거죠. 이 숙손통의 열전을 정리한 사마천은 그 말미에서 이렇게 숙손통을 평가를 합니다. 숙손통은 세상에 영합하여 쓰이기를 바라고 당시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의례를 제정하고 또한 시세의 변화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나 마침내 한나라 유학의 종정이 되었다. 매우 고든 것은 굽어 보이고 길이란 원래 구불구불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사마천의 평가입니다. 숙손통에 대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한 인재가 하나의 시대를 만나서 자신의 재능을 한 사회를 위해서 펼쳐 보이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무척 어렵고 하나의 왕이, 한 사람의 왕이 하나의 인재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얻어서 왕의 자리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번영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둘 다가 쉽지 않은 문제죠. 이 사회가 오늘날의 왕인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 시대의 왕으로서 하나의 인재를 알아보고 찾아내고 그들을 동량으로 키우고 부리는 일, 그 또한 여전히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시이 성인 방이 불하리라. 성인은 목재를 골라서 쓰는데 그 목재가 구부러지고 모가 났다고 해서 그거를 잘라버리고 나누어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다소 구부러지고 다소 모가 나고 했더라도 그 쓰임새를 찾아서 쓰임새에다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이 인재라고 생각해서 나서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인재를 골라 써야 하는 우리 국민들, 이와 같은 숙손통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 슬기롭게 행동할 어떤 지혜를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해봅니다. 문제는 그렇게 골라내야 하는 그가 과연 인재인가 하는 것입니다.